하나, 둘, 셋, 넷. 현준, 정현, 소리 잘 들립니까?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오케이. 현준이 잘 들리고, 정현이 잘 들리세요? 예혁이도 잘 들리세요? 사운드 체크.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늘 또 현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 그 뭐냐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게 갑자기 방송 이상해지면 학원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그럼 학원에서 이게 그 나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해볼 거냐? 이 카르노 사이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화학에서 연력학을 다뤄도 카르노 사이클이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우 물리학적인 주제인지라 그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제 배울 게 결국 요 엔트로피 얘가 상태 함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는 사실만 알면 뭐 카르노 사이클은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게 더 편해서 화학에서는 잘 언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수업 시간에 다뤄졌으니까 한번 뭔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열기관의 열 효율하고도 관련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 A, 자 A에서 어떤 식으로 B로 갔다가 B가 다시 C가 되고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다시 A로 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환의 뜻은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A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처음에 생각을 만들어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죠. 카르노는 이제 그 스페인 사람인가 이탈리아 사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어떤 그 물리학자 사람 이름이고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한 겁니다. 이때 그 ABCD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A에서 B로 갈 때는 등온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온도가 TH. 이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온 조건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단열 조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C에서 D로 갈 때는 다시 한번 저온의 등온 조건이에요. 그리고 D에서 A로 갈 때는 또다시 단열 과정이죠. 이럴 때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한 그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그 적용해 보고 많은 어떤 뭐 사실들을 좀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잘 들리죠? 오케이, 오케이. 오, 예찬 잘 들리죠? 마지막으로 출석 써준 예찬이 잘 들리죠? 들리죠잉?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고마워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에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 보자라고 한 건데 뭐 구하자는 얘기예요. 각 가정에 대해서 바로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열, 일 요걸 각각 다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이때 어쨌거나 A, B, C, D 과정이 지금 다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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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모두 다 실선으로 과정과 그러니까 실선으로 모든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건 뭘 뜻한다고 했었죠? 바로 가역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든 경로는 다 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1. A에서 B로 갈 때 자, A에서 B로 가는 건 바로 등온 가역 과정이죠. 자, 그럼 이때 기억해야 될 1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nRT 로그 V분의 V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A에서 B로 갈 때 뭐 N은 몰수고요. 뭐 R은 기체상수고 T는 온도인데 A에서 B로 가는 건 온도가 TH니까 여기다가 H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변해요? 처음에서 나중 부피인데 처음 부피가 VA고 나중 부피가 VB죠. 이 자리에다가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리고 당연히 요런 그 이상적으로 구동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모든 연력학적인 분석은 항상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한 생각을 적용을 해보면 내부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표현돼요? N, CV,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기체에서는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로 바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거나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짠 온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겠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Q AB 과정에서 Q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에서 E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하게 nRTH 로그 VA분의 VB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AB 과정은 뭐 간단하게 뭐 저렇게 뭐 등온 과정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단열 과정이죠. 단열. 자, 이 단열 과정에서는 우선 뭐가 바로 계산이 돼요? 열량 계산이 바로 되죠. 단열이니까 열량 변화가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항상 이상기체는 NCV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몰수가 있을 거고 CV가 있을 거고 자,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TH에서 Tlow로 변하죠. 그럼 나중 온도가 Tlow, 처음 온도가 TH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열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바로 1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C에서 D로. 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저온 조건의 등온 가역 과정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1번 과정처럼 1은 마이너스 nR T 로그 V분의 V. 자,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C에서 D로 움직이는데 그때 온도 조건은 Tlow. 그리고 그때 부피는 어디서 어디로 변합니까? C에서 D로 변하죠. 그래서 C에서 D로 간다.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는 NCB 델타 T. 이상기체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죠.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럼 열량 변화는 내부 에너지에서 E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nRT low 로그
VC분의 VD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D에서 A. 자, 여기도 단열 과정입니다. 그럼 2번이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단열 과정이니까 열량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상기체에서 NCV 델타 T. 자, 몰수가 있을 거고요. 뭐 기체의 종류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뭐 단원자건 이원자건 뭐 정해지면 CV도 뭐가 있겠죠. 자, 근데 온도 변화는 어쨌건 어디서 어디로 변합니까? T low에서 T high로 변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 T high 빼기 T l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량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바로 1변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번 모두 다 그 아주 루틴하게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력학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력학은 굉장히 그 루틴한 계산 과정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각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계산 방식을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꼭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1, 2, 3, 4번 각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3, 자, 전체 과정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A로 가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또 이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 자,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AB, BC, CD, DA 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AB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 뭐 BC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 그다음에 뭐 CD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 DA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 요거 그냥 쭈루룩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 되겠네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상태 함수구나. 누가? 요 내부 에너지가. 자, 뭔 말이냐면 어쨌거나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A가 B가 됐다가 B가 C가 됐다가 C가 D가 됐다가 D가 다시 A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갔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보시다시피 내부 에너지는 상태만으로 그 함수값이 표현이 되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 변화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전체 과정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전체 과정의 열량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계산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AB 과정의 열량 변화가 여기도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BC 과정의 열량 변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D 과정의 열량 변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DA 과정의 열량 변화 바로 여기 있죠. 이 네 개를 쭈루룩 더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쭈루룩 다 더하면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NRTH 그 다음에 로그 VA VB 그 다음 더하기 NRT low 로그 VC분의 VT 이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쭈룩쭈룩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 보시다시피 하나 재밌게 생각을 해볼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BC 과정의 변화와 그 다음에 AD 과정의 변화가 뭐라는 거? 단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단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뭐 지우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지울게요. 자, 어쨌거나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단열 가역 과정이죠. 단열 비가역 과정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도 있지만 그건 이번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어쨌거나 단열 가역이라고 하면 지금 BC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단열 가역 과정에서는 항상 뭐 T, V, 감마 마이너스 1, 요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감마는 비열 B고요. 그러면 BC 과정에서의 온도, B 과정에서의 온도가 TH, 그 다음에 그때의 부피가 VB죠. 감마 마이너스 1승과 B에서 C로 변했을 때 온도가 T low, 그 다음에 그때 부피가 VC죠. 감마 마이너스 1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D에서 A로 변하거나 뭐 A에서 D로 변하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여기 사이의 변화에서도 이 수식이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과정에서의 온도 TH, 그 다음에 그때의 부피 VA 감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D 그때의 온도 T low, 그 다음에 D 부피 VT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재밌는 건 이 둘 사이의 등호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눠도 등호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VB와 VA를 나눈 것은 VC에서 VD를 나눈 거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관계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온 단열 이렇게 돼버리면 VA, B, C, D 사이에 이런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그럼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VC하고 VD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는 D분의 C인데 얘는 C분의 D죠. 그럼 얘를 역수를 취하면 이 부분이 이걸로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계산해 주면 어떻게 NR 한 다음에 TH 빼기 T low로 묶고 로그 VA분의 VB다. 이렇게 전체 과정의 열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뭐 잘 들렸죠? 자, 잘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전체 과정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계산, 열량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과정에 대해서 또 뭘 계산해 볼까요? 바로 일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자,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 내부 에너지 계산해 봤고 열량 계산해 봤죠. 자, 그 다음 전체 과정에 대한 일 계산. 자,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내부 에너지에서 뭐 열을 빼주시면 되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지금 값이 얼마예요? 0이고요. 열량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NR TH T low 로그 VA분의 VB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열량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 열량 변화, 일 변화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되게 이제 묘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자, 여기 줄게요.
자, 방금은 뭘 했었냐면요. 전체 과정의 열량을 계산했죠. 뭐 저기에 있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열량, 이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그냥 전체 열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전체 계산 과정에서 어떤 물리학자, 그 양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이 알려진 이후에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이해 혹은 연구를 한 사람이 클라우지우스고요. 그 클라우지우스가 이 계산 과정을 살펴보니까 뭐 좀 이상한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하면서 그냥 우연찮게 발견된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거대한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뭔가가 유도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우연찮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발견된 항이 있어요. 자, 뭐냐? 아까는 모든 과정에 대한 열량을 그냥 더했죠. 바로 QAB, 그 다음에 QBC, QCD, QDA. 얘를 더하고 더해서 더해서 바로 요 항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양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그 각각 이 과정의 열량을 그때의 온도로 나누자. 그때의 온도로 나눠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QAB 바로 AB 과정에서 열량 변화죠. 그 AB 과정에서 열량 변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바로 요 수식이죠. 요 수식. 자, 요 수식에서 자, AB 과정의 온도가 뭐냐면요. AB 과정의 온도가 바로 TH죠. 자, 그 다음에 CD 과정의 온도는 Tlow죠. 그러니까 각 변화 과정에서의 열량을 온도로 나눈 거. 그 항을 한번 쭈르륵 다 더해보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BC 과정과 CD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뭐가 됐건 요 부분은 0이죠. 요 부분은 어쨌거나 0이죠. 온도 변화가 뭐가 됐건 간에. 그럼 이때 결국 다 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계산은 얘하고 얘는 사라질 거고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여기는 QAB 이게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에서 TH를 나눈 항이 뭐가 되느냐? 바로 NR 로그 VA분의 V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QCD는 바로 어디에 있는 부분입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CD 사이의 온도 바로 T low를 나눠서 표현하면 NR 로그 VC분의 VD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열과전 관계식 때문에 이런 수식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NR 로그 VA VB 한 다음에 빼기 NR 로그 VA VB가 되겠네요. 그러면 값이 뭐?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바로 다시 0으로 돌아오더라. 그게 뭐예요? A에서 출발한 다음에 어쨌거나 어디를 돌아서 A로 돌아왔죠? 그런데 0이 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상태함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것,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것이 이런 상태함수라는 묘한 성격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0이 되는. 그래서 이 묘한 상태함수,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라고 해서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양반이 바로 요렇게 짜잔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한 것입니다.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어쨌거나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거예요.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거예요. 근데 주어져 있는 이 카르노 사이클은 항상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가역 과정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열량 변화도 항상 이렇게 가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가역 과정에서 열량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건데 왜 이렇게 이제 미분과 적분 표현으로 된 거냐면, 물론 어떤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하지만 그 온도가 변화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죠. 그럼 온도가 변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과 적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항들로부터 이렇게 함수를 하나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함수 하나를 정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경이고요. 그 이후에 엔트로피가 진짜 상태 함수고 뭐 절대적인 값을 가질 수 있고 0켈빈에서 순물질의 엔트로피가 0이고 하는 건 이제 이후에 나온 사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클라우지우스 시대 이후 한 50년 이후에 바로 볼츠만에 의해서 이 엔트로피가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입자들의 그 무질서도와 관계가 있다는 정성적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50년 후쯤에 밝혀지는 거고요. 그냥 이 클라우지우스 시대에는 어떤 함수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어떤 상태 함수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 처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하면 볼츠만이 유명하지만 바로 이 엔트로피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할까요? 최초의 발견자는 바로 이 클라우지우스입니다. 카르노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가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엔트로피의 발견을 이제 엔트로피의 발견에 대한 어떤 단서를 줬으니까. 근데 카르노 사이클 연구에는 엔트로피란 말이 없고요. 그걸 분석했던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 엔트로피를 처음 이렇게 찾아내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바로 클라우지우스에 의한 엔트로피 발견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여기 볼게요. 자, 열 효율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efficiency라고 하는 건데, 열 효율 얘기는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 효율 그 일종의 왜 연비라는 말 있죠. 뭐 아직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피부에 와닿진 않겠지만 그 연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휘발유차가 아직 세상에 많죠. 그래서 석유를 넣고 이제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내가 주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동차가 멀리 운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 연비잖아요. 그 연비에 대한 가장 물리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열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열 효율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자, 이 컨셉에 대해서 개념도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나 써볼 수 있습니다. 자, 물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엔진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엔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엔진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열기관. 자, 이 녀석에 대한 그 정의는 뭐냐면요. 그냥 뭐 그 물리학적인 정의를 떠나서 뭐 엔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엔진, 뭐 비행기 엔진, 뭐 배 엔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뭐 그런 엔진을 얘기하는 건데 물리학적 정의는 뭐냐면 바로 열 에너지의 일부를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열을 뭐로? 일로. 이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부를 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어쨌거나 그걸 이제 엔진이라고 했을 때 지금의 엔진은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그렇게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외부 고열원, 외부 저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엔진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고열원도 여기 있는 이 저열원도 둘 다 지금 서라운딩이다. 서라운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라운딩이 이제 뭐 두 군데가 있고 왜 서라운딩이 두 군데냐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카르노 사이클로 구동되는 그 내부를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걸 엔진이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고열원과 저열원에서 이 엔진에 무슨 상호작용을 하느냐, 바로 고열원에서는 이 엔진에다가 이런 식의 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공급하는 열 공급의 열량을 Q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엔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거니까 이 일은 일부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크기를 W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진은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저열원으로 다시 이렇게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바로 Q low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각각의 항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우선 열이 공급되건 열이 방출되건 이건 열량 출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BC 과정이 됐건 CD 과정이 됐건 얘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량 출입이 없습니다. BC 과정도 열량 출입이 없고요. DA 과정도 열량 출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군가가 열량을 공급해주고 어디서 누군가가 열이 방출되냐고요. 바로 요 AB 과정, 요 AB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열의 흡수가 이루어지죠. 누가? 바로 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때 자, 그래서 요 엔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엔진이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일부 일을 한 후 나머지 열을 외부로 다시 방출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자, 에너지 보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1 QH. 자, 얘는 뭐냐면 저 엔진이 흡수하는 그 열의 크기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A, B, C, D, DA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 C, DA 과정은 단열이라 열 출입이었고요. 열 출입이 되는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QH라고 하는 거는 QAB가 되고, 얘는 아까 값이 어떻게 계산됐었죠? 바로 nRTH 로그 VA분의 VP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Qlow.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C에서 D로 압축이 되면서 여기서 열이 방출이 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바로 QCD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얘가 값이 nRT 로그 C에서 D로 움직이는 거니까 VC에서 VD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VC에서 VD. 자, 그런데 재밌는 건 VC하고 VD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은 값이에요. VC가 더 크고 VD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은 항을 로그 취하면 음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값으로 크기만 본 거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nRT low의 로그 VD분의 VC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Q low는 엔진이 방출하는 열의 크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엔진이 하는 일의 크기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QH 빼기 Qlow. 자, 엔진이 열을 흡수했고 다시 방출하죠. 그럼 둘의 차이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뭐? 바로 에너지 보존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이 항에서 이 항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된다? nRTH 로그 VA분의 VP 빼기 nRTlow 로그 VD분의 VC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근데 이때 AB 부피, DC 부피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단열 과정의 특징 때문에 BC 과정이 단열이고 DA도 단열이죠. 단열 과정의 특징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nRTH분의 로그 VA분의 VP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조건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저 그 뭐냐면 사이클 저 엔진 개념도에서 시스템 그 엔진이 흡수하는 열량의 크기, 방출하는 열량의 크기, 하는 일의 크기를 지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뭘 계산해 볼 거냐? 자, 바로 E. 자, 여기에 있는 얘가 요게 바로 열 효율입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이 카르노 사이클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는 컨셉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바로 의미는 공급받은 열량 분의 한 일의 크기, 요거의 비를 바로 이 열 효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로 구동되는 어떤 엔진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얼마의 열량이 공급되었고 그 덕에 빠져나간 열량 제외하고 얼마나 일을 했느냐, 즉 엔진이 공급받은 열량에 비해서 일을 얼마나 해줬냐. 왜냐하면 엔진의 정의가 뭐라고 했었냐면 열을 받아 일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열을 받아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 정도를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요 각각의 항이 어디 있느냐, 일 표현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열 표현은 엔진이 흡수하는 열량의 크기 표현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넣고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NR TH T low 로그 VA분의 VP. 자, 이게 바로 한 일의 크기가 될 거고요. 공급받은 열량의 크기는 NR TH 곱하기 로그 VA분의 V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항들이 거의 같죠. 그래서 샥 약분되고 뭐만 남느냐? 바로 1 빼기 T low TH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은 이 각각의 이 그 과정에 대해서 열량, 내부 에너지 1, 그걸 연력학체 1법칙을 적용해서 그 항들을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덕에 엔트로피라는 함수가 하나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표현을 한 건 이쪽이 처음인데 바로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을 일로 바꾸는 정도에 대한 표현, 열 효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내부 에너지 그 뭐냐면 이 저 카르노 사이클로 구동되는 열기관에서 열 효율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좀 재밌게도 이 카르노 사이클로 구동되는 이 엔진에서 바로 이 열 효율 이 값이 이게 바로 최대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 열 효율입니다. 즉 카르노 사이클로 구동되는 어떤 엔진이 있다면 그 엔진이 가장 고효율로 공급받은 열량을 1로 바꾸어 주게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최대 열 효율이냐는 지금 말고 뒤쪽에서 좀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카르노 사이클에서 열 효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때 계산되는 요 수식, 이게 바로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열 엔진, 열 기관에 대한 최대 열 효율이 된다라는 것을 우선은 기억을 해두세요. 바로 1 빼기 고열원의 온도, 저열원의 온도.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쟤를 다뤘다면 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쟤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르노 사이클 사실은 물리 시간에 더 자주 언급이 되고요. 화학 시간에는 보통 잘 언급되지는 않으나 뭐 그래도 대학 과정에서 일반화학이나 물리화학 수업을 듣게 되면 사실 카르노 사이클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묘하게도 화학과에서는 안 하는데 영재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묘하죠. 그 다음에 그 영재학교에서 잘 안 다루는데 화학과에서는 꼭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카르노 사이클은 화학과에서는 정말 시험에 꼭 나와요. 그런데 그 영재학교에서는 카르노 사이클을 물리 시간에 주로 언급을 해서 화학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사가 이걸 언급했으면 진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카르노 사이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계산 과정 이 전체를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엔트로피의 발견.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는 거, 바로 이 카르노 사이클 계산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열 엔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죠, 재윤아. 네. 네, 여러분 학교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니까 지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참네. 네. 여러분 학교에서 안 했으면 하겠어요. 당연히 했으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보통 그 영재고사를 안 다루는데 이번 학기에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게 분명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은 싹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아까 내가 계산한 거 있죠. 그 계산한 모든 과정에 대한 루틴을 싹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연력학 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계산 과정이 루틴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죠. 바로 방금 말이 끊겼는데 그 엔진에 대한 열 효율,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는 거, 이 사실을 반드시 꼭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의 물리학적인 어떤 그 의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예요. 교재에 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냐면 97페이지에 그림 9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이 보시다시피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되잖아요. 등온, 단열, 등온, 단열. 그럼 등온, 단열, 등온, 단열이 될 때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러면은 모든 열 엔진이 항상 이렇게 등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열 엔진은 제 맘대로 구동돼도 돼요. 그냥 뭐라라 됐다가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떤 실용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하여튼 이제 돌아 이렇게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열 엔진이 이런 식으로 카르노 사이클처럼 구동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 어떤 시작점에서 어떻게 됐건 간에 룰루랄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카르노 사이클이 아닐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등온 단열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이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때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로 얘를 수없이 많은
등온 과정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단열 과정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뭐 여기서 출발하는데 근사적으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등온으로 갔다가 단열로 갔다가 등온으로 갔다가 등온으로 갔다가 다시 단열로 갔다가 등온으로 갔다가 다시 단열로 갔다가 등온으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단열로 갔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등온으로 갔다가 단열로 갔다가 뭐 등온으로 갔다가 단열, 등온, 단열, 등온, 단열, 등온, 등온, 갔다가 단열로 갔다가 등온으로 갔다가 다시 등온으로 단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카르노 사이클이 등온, 단열, 등온, 단열이니까 여러 가지 단열 과정, 여러 가지 등온 과정을 써놓고 어디서는 단열로 갔다, 어디서는 등온으로 갔다라고 얘를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체 과정이 이 실제 이 흰색 과정과 같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등온 과정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고 단열 과정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이 가능할 정도로 구간을 좁히게 되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단열 등온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연결 가능한 과정. 자, 실선으로 연결 가능한 과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가역 과정이요. 으로 구동되는 엔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저렇게 카르노 사이클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흰선은 되게 그냥 내 맘대로 그렸지만 내 맘대로여도 이게 실선이죠. 그럼 모든 실선으로 표현되는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세부적인 단열 등온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실선 과정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가역 과정을 항상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에 뭐냐면 빗대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열 효율이 1 빼기 TH분의 T로우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거나 항상 열 효율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아직 이유는 설명 안 했지만 그럼 이 열 효율의 최대인 이 카르노 사이클 과정은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실선으로 표현될 때는 항상 이 사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이 물리학적인 또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저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또 촬영 시간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